안녕하세요.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초등공부법 유현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 가서 발표는 잘 하는지, 또 발표를 또 넘어서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질문을 하는가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공개 수업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쳐다보죠. 내 아이가 한 번 몇 번 손을 들었나, 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나. 근데 대부분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또 온라인 공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은 참관 모드로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멀찍이 보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 막내딸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사항이고 또 희망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발표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랑 둘째 아이들은, 네, 둘째 아이들이 아니죠. 둘째 아이는, 네, 제가 열심히 좀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인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발표를 잘 못하고 또 약간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고 해서 아쉬움을 갖기보다는 이게 우리 아이의 성격인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생각이 안 나서인지, 생각을 안 해서인지, 네, 이걸 보셔야 되는데, 네, 성격이라면 얼마든지 좀 같이 노력을 통해서 고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소극적이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강하게 푸시하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니면 생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아서 발표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어떤 케이스인가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표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라던가 그동안의 훈련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어서 말하는 걸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막내딸이 4학년인데 4학년 아이하고 요즘에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돌아가면서 책 읽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이한테 자 소리내어 읽어봐가 아니라 아이랑 저랑 번갈아 가며 읽기도 하고, 저희 온 가족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아빠, 저, 그 다음에 오빠, 네, 고등학교 언니는 빠져 있고요. 4명이 앉아가지고 한 챕터씩 돌아가며 읽는 날도 있고, 아니면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아이가 읽고 내일은 오빠가 읽고, 다행히 오빠가 중학교 2학년인데 협조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사실 큰아이 때도 이 발표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공개 수업을 갔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한 제 딸이 생각보다 발표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들지 않고. 그래서 얘가 무언가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은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쪽지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면 아이가 질리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해서 그 쪽지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요즘에 재미있게 본 책, 아니면 맛있게 먹은 음식, 이런 거를 30초에서 1분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마 어머님들도 지금 많이 해보시면 내가 어떤 재미있게 본 드라마라던가 맛있게 먹은 음식을 30초에서 1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이만 한 게 아니라 저도 뭔가 뽑으면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들을 자꾸 습관화 시켜갔고요. 그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좀 이걸 어떻게 30초 동안 말하지? 이런 것들도 쪽지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물컵. 여기 있는 컵을 가지고 아이가 30초에서 1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아니 컵인데 분홍 컵인데 이걸 어떻게 말하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컵에 얽힌 스토리부터 해서 자기가 이 컵을 볼 때 드는 생각까지 막 지어내면서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습관이다, 또 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도 아이한테 혼자 우리 아이가 이제 뭐 3, 4학년이니까 혼자 읽겠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책 읽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쪽지 뽑아서 얘기하기, 뭐 거기에 막 엄청 어려운 뭐 인권이나 남북통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아이의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족들 간에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쓰는 말이 있고, 또 가족들마다 보면 가족들 간에 쓰는 말투라던가 이런 게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가족들이 바르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하는 습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요즘에 저 아이가 엄마 무슨 아나운서 시험 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가끔 제가 이건 참 효과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 집에서부터 같이 챙겨주시고 내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감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학습하고 연결 지어 본다면, 또 요즘에 말하기 평가, 또 시험, 글로 하는 평가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